You feel it? Oh. Starts a little later, goes a little longer, but then Korean bow. Pretty. Oh. 한평생 활만 연구하던 독일의 명망 있는 전문가, 한국 활을 처음 잡아보고는 이것은 무기 그 이상의 예술이라며 극찬을 했다는데요. 전 세계 모든 활은 다 써보았다는 그가 일본과 중국의 활은 가차없이 혹평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 활에는 이례적으로 만점을 주자 해외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권위 있는 활 장인이 이토록 완벽한 활은 한국밖에 없다라고 말한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활의 나라, 중국은 창의 나라, 일본은 칼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활 쏘기에 능했는데요. 우리나라 궁술의 역사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대 군주들 중에서도 명궁이 많았죠. 우열을 세운 동명왕,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조선을 세운 이성계, 그리고 정조도 명궁이었다고 하는데요. 후삼국시대 폭궁궁에도 그 이름이 활을 가진 자의 후예라 하여 활을 잘 쏜다는 뜻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활을 각별하게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한말 외국인의 기록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들도 활 쏘기에 능했다고 적혀있는데요. 기록을 살펴보면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터에서 활 쏘기로 돈 내기를 자주 했는데 역사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말단 무관들마저 술래기라 하다가 수백 발을 겨뤘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궁술의 진심이었던 만큼 우수한 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유튜버이자 활 전문가인 아르민 히르머는 조선시대에 쓰였던 활을 리뷰하면서 최초로 만점을 줬는데요. 그 역대급 평점 때문에 해외 네티즌들이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15살 때부터 활을 잡기 시작했다는 그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활을 연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평점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각궁을 처음 접하자마자 극찬하다 못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하던 그 직접 활쏘기 시범도 해보이고 하나하나 분석하며 점수를 매기더니 최종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주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훌륭한 한국 활을 또 하나 알고 가네요. 저 활을 제 위시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한국 활 정말 멋지군요. 모든 면에서 탁월해 보입니다. 한국 활은 기병의 활과 비슷하지만 크기와 구부러짐이 더 균형 잡힌 것처럼 보여요. 혼족의 활이랑은 확실히 다르고 무엇보다 활 자체가 좁은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한국 활은 이 모든 것의 표본이죠. 한국 활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병용 활인 것 같네요. 이처럼 감탄을 연발하는 댓글들 속에서 초를 치는 이들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일본 네티즌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궁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 활이 더 주목받는 것이 분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사실 일본의 궁도는 무술이라기보단 퍼포먼스에 가깝습니다. 활의 명중보다는 활을 쏘는 자세의 예법이 우선시되며 그래서 일본 활은 실전용이라기보다 그냥 무예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본의 궁술은 형식적인 면으로 발전해서 자세, 복장, 구령 등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현대에 들어서는 정신수양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의 활 자체가 위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활은 시위를 당길 때 드는 힘이 한국 활보다 훨씬 적기에 위력과 사정거리가 다소 부족한 편이죠. 일본 활은 세계에서 제일 긴 활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게 특이점인데 일본에서는 나무의 재질도 썩 좋지 못하고 습한 환경 등의 문제로 단단하지도 탄성이 좋지도 못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활의 장력을 어떻게 해서든 늘리기 위해 활을 유난히 길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활의 길이를 늘려서 충분한 장력을 확보하고 나니 활의 길이가 일본인의 신장을 넘어가 버려서 중간을 잡고 쏠 수 없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일본 궁도의 독특한 파지법이죠. 그래서 일본은 궁술을 실전용으로 발전시키기보다 궁도라는 단어로 전통문화적 이미지를 덧입히고 홍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궁술은 실전과 무예 측면에서 모두 뛰어납니다. 특히 우리의 활은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활인데요. 끊임없이 연구된 섬세한 기술을 집약하여 만들어져 온 한국의 활, 고무술에 가까울 정도로 휘어버리는 탄성을 이용하여 활대를 완벽한 C자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는 국궁의 특성은 중재 기준으로 놀라운 연구 성과가 집약된 것입니다. 일본의 화국 명인에 따르면 145m 거리의 한국 활 비거리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먼 거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활은 탄성이 뛰어나고 가벼우며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 편하며 파괴력이 뛰어납니다. 활의 크기가 작으니 화살도 작고 화살이 작고 가벼우니 속도가 빠르며 연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국궁은 다른 활을 사용하는 궁수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살이 매우 멀리 날아가며 빠르게 연달아 조준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활 덕분이죠. 세계에서 권위 있는 독일의 활 전문가 칼 자이링거도 이처럼 엄청난 한국의 활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정도였는데요.
한평생 화를 연구하고 최고의 화를 찾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던 그 우수한 한국화를 알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완벽한 화를 찾는 긴 여정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50여 종의 화를 분석한 그는 이토록 완벽한 활은 한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는 찬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활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전문가인 그가 한국의 활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활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국궁은 이를 다루는 데에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궁술 실력이 월등했다고 하죠. 아마 그 명맥이 오늘날 양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유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올림픽 때마다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휩쓸며 강세를 보이는 것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을 따라해보려다가 지독한 한국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보고는 고개만 젓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궁술이 단순히 이미지 메이킹으로만 이루어진 일본의 궁도보다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만이 이처럼 우수한 활과 뛰어난 궁술을 알아보고 있을 뿐이니까요. 국궁은 조선 고유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검으로 싸우고 죽어가며 부국강병을 꿈꾸던 일본과는 달리 붓을 잡아 나라를 구강하게 하는 법을 공부하고 활쏘기를 연마해서 나라를 지키는 법을 터득하려 애쓴 조선. 조선 사람들은 붓을 잡기 전에 정신 수양을 위한 훈련의 일종으로 국궁을 연마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궁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나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국궁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만의 전통적 가치를 담고 있는 한국의 국궁, 이제는 다양한 세대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